비서실장은 노, 정무수석은 오케이. 저희가 물음표를 좀 달아봤는데 네. 당청 간에 최근 여러 소문만 좀 무성한 게 있습니다. 이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일단 오늘 전병헌 신임 정무수석을 만났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가장 먼저 전화를 하셔서 축하와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일심동체에 당청과를 이뤄가는데 위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당청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 또 5당 협치에 많은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오늘 오전 이제 민주당 대표와 정무수석이 만나는 모습을 보셨는데 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무수석 비서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각 당 대표 만나야 되고요. 여당 대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될 게 뻔한데 또 그리고 여당 대표 추미애 대표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화답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갔을 때는 못 만난 건지 안 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못 만났고요. 또 다음에도 지금 만날지가 지금 오늘도 예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비서실장하고는 못 만나고 정무수석하고 만나고 이 모습이 사실은 되게 어색한데 뭔가 갈등이 있는 건지 갈등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사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추측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예, 허 교수님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추미애 대표가 정무수석 손을 꼭 잡고 자리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정무수석도 파란색 넥타이로 화답을 하는 모습인데 이런 게 다 서로 고려를 한 거겠죠? 예, 뭐 당연히 그렇고 지금 상징색이 파란색이니까 또 파란색들을 즐겨하시는 거죠. 추미애 대표는 또 저 색깔, 저 복장을 또 즐겨 많이 입고 계시는데 지금 저 두 분은 표정이 좋고 임성석 비서실장은 안 만났다. 뭐 거기에는 뭐 이런저런 추측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두 분은 연배가 또 비슷해요. 그리고 당 활동도 비슷하게 같이 했고 또 동교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도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어쨌든 이제 추미애 당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측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선대위 구성 때 한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특정 직위를 놓고 특정인을 놓고 충돌이 한번 있었고 그러니까 끄끄럽고 한참 후배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어쨌든 대통령과의 소통 구조를 정무수석과 하는 건 아주 원활하고 편해. 어떤 그 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막 반갑게 맞이하고 나는 이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하고 더 대화하겠다 하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오늘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두 분도 잠깐 지적했지만 우리가 주제로 잡아서 추미애 대표가 비서실장은 오늘도 만나지 않았거든요. 이종우 실장님. 네네. 좀 더 들어가 보면 네. 왜 안 만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이게 사실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오늘까지도 사실은 못 만나고 있는 건데 자, 이 정당은 지금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예. 그럼 만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가장 직은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과 그 대통령을 만든 당대표가 무슨 이유에서건 지금 못 만나고 있다? 안 만나고 있다? 이 상황 자체는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출까요? 뭔가 진짜 실망스러울 겁니다. 지금 힘을 합쳐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그런 앞으로의 100일 가장 중요한 권력을 사실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그렇다면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추미애 대표의 개인 간의 어떤 알력? 이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만약 개인 간에 알력이 있더라도 사실은 그거는 지금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건데. 저 두 사람의 알력 문제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내겠다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 개인 간의 알력 이상의 무엇인가 목적하는 바가 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것도 사실은 정치적 행위거든요. 지금 추미애 당대표가 이런 오해를 다 불러일으킬 걸 뻔히 알면서도 임종석 실장이 왔을 때 안 만난다? 그건 자신의 어떤 의견을 지금 표출한 것이다. 누구한테 표출했을까?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게 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게 당내에서 그렇게 지금 반발을 하는데도 오늘 당 인선을 발표해버렸어요. 바로 그 메시지가 이 임종석 시장을 안 만난 것과
일견 같은 어떤 이야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인사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할 거니까요. 일단 예. 저 문제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런 보도가 났어요. 추미애 대표의 인사들은 좀 멀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들을 좀 가까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결국 인사 문제로 이런 불협화음이 나는 거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글쎄 뭐 추미애 대표가 뭐 여러 사람을 청구한 것 같지는 않고 뭐 특정인만 청구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아직 인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인사와 관련된 갈등이 저는 뭐 생긴다. 물론 뭐 사람과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추미애 대표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건 왜냐하면 사실은 비서실장인 지금 예를 들어서 만나러 왔었고 한데 당 대표라는 분이 그리고 또 뭐 비서실장이 뭐 그날 일정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뻔히 다들 아는 일정을 서로 피한 것이죠. 그 지금 상황이 또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선거 끝나자마자 며칠 지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당 대표라는 분이 저런 식으로 청와대의 갈등 자체를 표면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표현할 정도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정치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다 보면 지금의 모든 상황을 일단 저는 추미애 대표의 거의 90%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을 그래도 집권 여당이에요. 옛날 같은 야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이런 문제는 물밑에서 해결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서장을 만나지 않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저는 추미애 대표의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박원순 시장 인맥을 대거 등용했다. 뭐 물론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누구를 뭐 등한시하고 누구를 뭐 중요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박원순 인맥이 뜨고 있다는 건데 허 교수님.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 일주일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청 간에 저런 약간의 미묘한 파열음이 있으면 국민들 봤을 때는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 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뭐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5점. 바로 저 당청 관계의 갈등을 보여주는 게 저게 마이너스 5점이죠. 근데 그 책임이 추미애 대표에게 있든지 아니면 청와대 측에 있든지 누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 공동의 책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예. 물론 더 큰 책임은 그 정치력을 더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추미애 대표에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는 그 청와대하고 관계를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찾아온 정무수석은 반갑게 맞이하고 정무수석과의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하고의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도 더 꽉 잡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느낌은 가고 있는데 그 라인을 비서실장 라인이 아니라 정무수석 라인으로 나는 함께 하겠다 이런 걸 뭐 분명히 보여준 그런 행동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맥 문제는 역시 뭐 누구 인맥을 뭐 귀하게 쓰고 누구 인맥을 귀하지 않게 쓰고 그런 건 아닌데 예.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추미애 대표가 추천했다고 이미 보도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꼭 받아들이고 싶다 안 싶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동안 함께 일을 같이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잘 없고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잘 없지 않느냐.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손발이 잘 안 맞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거부하는 것도 있고 또 굳이 지적하는 분들은 어떤 지적이 있는가 하면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분이 이제 다른 후보를 오히려 지지함으로써 생겼던 불협화음이 한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는 정확히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그런 원만치 못한 하나는 있는 건 핵심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종구 실장님 네네. 앞서 뭐 얼핏 말씀하셨지만 이런 와중에 추미애 대표가 전면적인 당직 개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그 야당들이 선거에서 낙선하고 패배한 야당들이 지금 당직을 개편한다든지 인적 쇄신을 한다든지 전당대회를 한다든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고 그런데 이 집은 잔치집이에요. 뭐 홍준표 뭐 전 지사가 잔치집 뭐 비켜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잔치집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몇몇 사람들한테는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뛰고 열심히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고 한 사람들인데 대표가 갑작스럽게 이제 you are fired 해고야. 그리고 사실은 몇몇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그 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하루아침에 딱 임명을 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도 오늘 현재까지 당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왜 지금 이런 그 이 당직 인선을 해야 되느냐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계속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해가.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로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어떤 의미는 맥락이 읽혀져야 되잖아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명분이
이제는 뭐 쇄신을 해갖고 현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갈 인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해당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선거 때 열심히 안 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선이었다는 그런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도 했고 선거도 이겼는데 왜 당직 교체를 강행하냐라는 분위기인데 박지원 변호사, 네. 당내에서도 이런 목소리도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졌는 것도 이겼고요. 그리고 안규백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김민석 의원을 이제 총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뭐 김태년 의원이라든지 뭐 이춘석 의원 같은 뭐 김현 대변인 이렇게 이게 임명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추미애 대표가 당권을 좀 잡기 위한 어떤 그런 초석 아니면 나중에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에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초석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당직자를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예상들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이제 강력한 당청일체를 만들기 위해 개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속내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글쎄 강력한 당청일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선거 때 이겼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안규백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당선증 받으러 갔다가 그냥 전화 받고 파이어 된 거예요. 해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또 사무총장의 중요한 임무가 선거 그 사용한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정리해서 그거 지금 그 실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다 집행하고 책임져 왔던 사람이 바로 안규백 사무총장인데 하루아침에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돼갖고 지금 새로 임명한 분이 다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왜 지금 이 국면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 김민석 전 의원을 이제 자꾸 사무총장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게 뭔가면 사실은 김민석 전 의원은 좀 당내에서 아직까지는 수용하기가 좀 힘든 정서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사실은 당내에서 좀 나가서 새롭게 민주당을 만들어서 했고 물론 본인이 이제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뭐 그런 저는 절차적으로 좀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면 근데 당의 사무총장이라는 거는 당의 바로 핵심적인 인사와 재정과 이런 문제를 관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타협 안으로 결국 이춘석 의원이 이제 사무총장이 되고 민주연구원의 원장으로 이제 김민석 전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된 것 그렇게 타협 안으로 결론이 난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는 승리한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하나 이제 예측 가능한 것은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 합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란 당명을 알박게 하고 있었죠. 김민석 전 의원이. 그래서 이것을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을 할 때 그때 아마도 이제 저 김민석 의원 측에 그런 약속들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미애 대표와 김민석 전 의원의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예, 것들이 뭐 이렇게 합당을 하면 이후에 내가 좀 챙기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약속 때문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김민석 전 의원을 여러 가지 챙기는 과정 속에서 조금 무리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당내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다 이제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알겠는데 이종우 시장님 이렇게 되면 저런 이제 부분들 갑자기 당직자 교체를 단행한 것이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뭐 당청 간의 갈등의 화근이 되거나 이러진 않겠죠? 지금 현재는 사실 당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니까 일사불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이거죠. 자, 추미애 대표가 2015년에 원래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문재인 당시 문재인 의원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접고 문재인 의원을 도와주면서 문재인 의원이 그때 당대표가 되거든요. 1년 후에 사실은 보답을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 친문 그룹이 이 권리당원으로 들어와서 사실 친문이 전혀 아닌 이 추미애 의원을 밀어서 당대표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당대표는 사실 친문 그룹이 아니었으면 당대표가 될 수 없었는데 문제는 자신이 이 선거 체제에서 사실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를 할 수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금이야말로 내가 제대로 당대표가 되고 싶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람들을 심고 자기의 어떤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의욕을 너무 먼저 지금 나타낸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어떤 작업들 때문에 당이 분열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내홍은 계속 불길이 타오를 거다. 친문 그룹이 그렇다고 해서 이 추미애 당대표를 견제하지 않을 수는 없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한 100여일 지난 다음부터는 당내 어쨌든 분열이 또는 내홍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다시 한번 정정을 좀 하나 할 게 있는데 저희가 뭐 꼭 불화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정치 보고에 의하면 이제 임종석 실장은 오늘 추미애 대표를 만나는 일정은 따로 없고요. 정의당 이 지도부만 만나는 일정이 있습니까? 오늘은 뭐 굳이 임종석 실장이 추미애 대표 만나는 일정이 있었던 거 아니니까 저희가 그걸 정리하면 되고요. 대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추미애 대표 임종석 실장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이 정무수석 전병헌 정무수석과 추미애 대표가 서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는 어땠을까요? 과거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대통령과 맞서고 정부와 맞서는 것이 마치 정의이고 그게 다인 것처럼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나는 그 여당 소속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이정현 대표님이 당선되시는 건 아마 잠자는 호랑이 아가리를 벌리고 생일발 2개 뽑아오는 것보다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현정 의원님 지난 정권의 여당 대표와 정무수석의 모습을 잠시 보셨는데 앞서 보신 영상이랑 좀 다른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 때는 보면 이제 이정현 대표가 이제 우리 먼저 앞서서 당청 일체다. 절대 뭐 당에서 불협화음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점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지금의 어떤 추미애 대표와는 좀 상반된 그런 상황이죠. 사실 저 때는 또 너무 저렇게 당 대표가 뭐 당청 일체를 먼저 앞장서서 하는 바람에 사실 당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당이란 건 또 당의 어떤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거죠. 청와대는 그렇죠. 청와대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근데 너무 당이 앞장서서 청와대를 무조건 그 어떤 해야 된다. 그리고 비판한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결국 이제 이정현 대표도 결국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결국 당청 관계라는 거는 협조하지만 또 미묘한 긴장과 견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어떤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무조건 어떤 청와대 애들을 갖다 따라가야 된다. 이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어떤 모습 본다면 새로운 당청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협조는 하되 견제와 균형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